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27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74페이지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입니다. 자,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와 신흥공업단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자, 농사를 지었을 때 받는 임금보다 공장에 가서 받는 임금이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촌향도입니다. 이촌향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등 대도시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그리고 도로가 재정비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삶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등이 확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주택난이나 도시 빈민 문제와 같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겨났다. 자, 이 말은 모두가 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그 열매를 가져가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삼성 이건희 이제 회장이죠. 고인이 됐죠.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공식적으로만 약 2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봉을 예를 들어서 연봉이 1년에 100억씩 받는다. 100억씩 받는다라고 해도 이건희 회장과 동급이 되기 위해서는 숨만 쉬고 2000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줬죠. 그만큼 부의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보면 고층 빌딩도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문화시설도 확충되고 와 정말 열심히 잘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러지 못했다. 그 혜택을 다 받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교과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도시의 변두리나 높은 지대에 정착해서 빈민촌을 형성하는 겁니다. 도시에 산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땅값이 싸거나 다시 말하면 이제 집값, 땅값이 싼 곳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달동네,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은 도시 계획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기도 했다. 광주 대낮지 사건. 이 사건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서울 올림픽.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이 열리기 위해서는 경기장도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그 간접 자본 시설들을 확충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도시 미관으로 볼 때 그 달동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왜? 외국인들 눈에서 볼 때 야 정말 대한민국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달동네 상황을 보고 한국 정말 못 사는 나라네 이런 인식을 막기 위해서 그 달동네를 강제 이주시키거나 그 달동네 쪽에 그 바리케이트 이런 것들을 쳐서 외국인들의 그 시야를 막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다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 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라디오, 텔레비전,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가정에 보급되었습니다. 주거 형태도 한옥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등장했다.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컬러 텔레비전이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흑백이었어요. 흑백 TV가 그것도 한 집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한 집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시합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다 모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아파트는 가정생활이 안방 중심에서 이제 거실 중심으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자, 제가 학교에서 그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옛날에는 자 집의 모든 구조가 방에서 이루어졌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가족들이 방에 모이지 않고 거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 중심의 그 이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다. 그래서 혼합, 혼식,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혼식, 섞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분식, 나누어서 한 거죠. 생산성이 높은 통일별로 보급했다. 그래서 쌀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교육열이 높아졌다. 자,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육의 양적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은 뭐다?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말, 공부해라, 공부,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이 엄청 높았던 겁니다. 또 신분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최고의 방법은 뭐다?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자녀 교육에 열의를 두었던 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수는 각각 2배, 6배 증가했다. 왜? 옛날에는 지금이야 여러분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교 안 보내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활전선, 취업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의 공부에 대한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야학이나 이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 배움의 갈망을 이제는 채웠던 겁니다. 자, 이런 학교 교육의 확장과 높은 교육열은 한국 경제의 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이 벌어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가야지만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인생 폈다. 팔자가 바뀐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길을 써서 서울대학교, 인류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입김이 아주 셌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고, 인류대, 인류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었다. 사교육 열풍. 과외를 시켜서라도 우리 아들을 최고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왜? 옛날에는 다 시험 봐서 갔거든요. 시험 보다 보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외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시험으로, 야 시험 보지 말고 뺑뺑이 그냥 추첨으로 이제 중학교를 배정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다. 자, 옛날에는 고등학교에도 나름의 급이 있었습니다. 자, 옛날로만 보면 광주에 그 광주 1고, 그 다음에 광주고등학교죠. 그 2개 학교가 나름 광주에서 잘 나가는 명문 학교였죠. 시험 봐서 갔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권에 있던 학생들이 광주 제1고, 광주고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평준화를 실시했다. 그 말은 중학교 뺑뺑이처럼 이제 말 그대로 추첨제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버리니까 이제 과거의 그 명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고 했다. 그 다음 대중문화. 대중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 다수,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60년대 이후에 신문의 발행 부수가 많아지면서 신문의 언론 기능이 확대가 됐다. 그리고 라디오가 많이 보급됐다.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 늘어났다. 이전만 해도 텔레비전은 마을에 거의 한 집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텔레비전도 많이 보급이 됐다.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확산됐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구의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가 생겨났다. 당시에는 청바지라고 하는 그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게 되면서 청바지는 젊은이들의 문화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영화와 대중가요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자, 대중가요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크겠죠. 그래서 독재 정권에서는 그 대중문화를 통제하려고 했고 그 대중문화를 자기들 편에 서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정권에 반대가 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뭐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을 다 검열을 통해서 다 방영 금지 하지만 다 막아버렸던 거고 그 했던 뮤지션들이나 그 배우들은 다 말 그대로 다른 걸로 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탄압을 해버렸던 겁니다. 검열을 해버리죠. 그래서 창작의 자유가 크게 억압당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전두환 정권에서 그 노래를 금지시켰어요. 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전두환 정권에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는 그 가수와 그 노래가 말 그대로 대중들이 들을 수 없게 나가버렸던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